품격 있는 여러분, 오늘도 당신의 품격을 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며느리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함께 살고 있는데, 함께 식사도 하고 한 집에서 생활하는데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며느리는 나를 보면서도 못 본 척 지나갔고, 필요한 말이 있어도 짧게 대답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어쩌다 거실에서 마주치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눈을 마주치려고 해도 애써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부엌으로 나갔을 때 며느리가 싱크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도 자연스럽게 다가가 "잘 잤니?" 하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컵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내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대체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시작된 걸까요? 처음엔 바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며느리는 쟁반에 음식을 담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가끔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도 그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이유를 대며 자리를 떴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아보려고 하면 "이제 잘 시간이에요" 라며 안방으로 데려가 버렸고, 심지어 내가 다가가면 애까지 멀리 떼어놓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분명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나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었고 잘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멀어져야 했을까요? 내 존재가 불편한 걸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슬쩍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함께 TV를 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피곤하다는 이유로 방으로 들어갔고, 가끔 대화를 하더라도 겉도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더 이상 말을 걸기 어렵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기도 조심스러워졌고, 점점 나는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손주를 키우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흙을 만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크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젊은 부모들은 모든 걸 조심스럽게 키우더군요. 손주에게 "밖에서 놀게 하지 그러니?" 라고 했다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건 좀 위험해요"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밥을 잘 안 먹길래 "밥은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진다" 라고 말했더니, 며느리는 표정이 굳더니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해도 며느리는 잔소리처럼 들을 수도 있다는 걸요. 나는 한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소원해지는 게 맞을까요? 아들에게도 살짝 말을 꺼내봤지만 "요즘 며느리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매일 아침 같은 집에서 마주치면서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리를 삐끗해서 MRI 검사를 받아야 했고, 혼자서는 거동이 힘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부탁했지만 바쁘다고 했고, 결국 임신 중인 딸이 나를 챙겨주러 왔습니다. "엄마, 병원 같이 가자" 라는 딸의 말이 그렇게 고맙고 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집안에 며느리가 있지만 나는 딸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나는 며느리에게 아주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밥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찌개는 내 언니가 해다 줄 테니까. 며느리는 별다른 표정 없이 그럼 11시에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1시가 되어도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되어서야 그녀가 방에서 나왔고 부엌에서 밥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녀는 말없이 밥을 쟁반에 담아 식탁에 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릇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나를 정말 가족으로 여기는 걸까? 왜 나는 가족이 함께하는 이 공간에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퇴원 후 나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다리는 아직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혼자서 욕실에 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의지가 되어야 할 가족은 당연히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식구니까 내가 불편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집에 오면 그는 내 몸 상태를 걱정하며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챙길 여유가 없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식사 시간이 되어도 며느리는 혼자 밥을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몸이 불편한 상태로 부엌까지 가서 겨우 냉장고를 열었고 남아있던 반찬 몇 개로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외면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고 단순한 의무감으로 나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 또한 그녀를 온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가. 나는 그동안 며느리에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내 딸처럼 챙겨주길 바랐고 내가 아플 때는 돌봐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기대를 할 권리가 나에게 있는 걸까요? 며느리도 분명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산 후 육아에 지쳤을 수도 있고 결혼 전에는 편하게 살다가 시댁에서 살며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게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의 압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며느리를 가족으로 생각했지만 그녀는 나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서운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들보다 며느리와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바랐고 손주와도 자연스럽게 교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단순히 나의 바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나는 딸과 통화를 하던 중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 딸의 말은 단순한 위로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닐까. 며느리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내 행동이 오히려 그녀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가족을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며느리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득 오래된 친구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가까이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나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내게 다가오길 바라는 대신 나 스스로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취미 활동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대신 나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자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피하려 하지 않았고 가끔은 먼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더 이상 그녀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손주를 보고 싶어 하고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멀어지려 했을 때 오히려 가까워지는 관계도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에게 먼저 다가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서운하셨죠? 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사이가 좀 어색하긴 했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시댁에서 사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저를 챙겨주시려는 것도 알았지만 저는 제가 못하는 며느리가 될까봐 부담이 컸어요. 나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며느리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너랑 잘 지내고 싶었어. 그런데 가까워지려 애쓰다 보니 오히려 어색해졌던 것 같아.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려고 해. 며느리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애쓰지 않을 때 더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둘이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편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바꾸려고 애쓰던 나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게 다가와 주길 바랐고 가족처럼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내 노력은 오히려 벽을 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며느리를 신경 쓰지 않고 내 삶을 살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내게 말을 걸었고 가끔은 식탁에서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집 앞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소한 일들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화분 예쁘네요. 요즘 꽃 가꾸시는 거예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만인가 싶었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예전에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런 걸 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꽃이 피고 지는 걸 보면서 하루하루를 즐기려고 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요즘 생각이 많아요. 어머니가 요즘 달라지신 것 같아서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좀 편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편해졌단다. 나는 예전처럼 며느리의 태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나답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며느리와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가끔은 손주와 함께 산책도 하고
며느리가 내게 요리를 물어보는 일도 생겼습니다. 물론 여전히 거리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것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더 소중히 해야겠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관계를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관계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나처럼 한 걸음 물러서는 건 어떨까요?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내가 잘 살아가는 것. 나는 이제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개선하려고 애쓰기보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먼저일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가족과의 거리도 때로는 너무 가까이 다가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한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품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